자, 시장 9시 10분입니다. 9시 10분 기준에 대형 IT주들 뿐만 아니고 장비 부품업체들까지도, 그리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대부분 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시장 지수가 어마어마한 탄력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1500포인트 돌파도 원활하게 지금 강하게 연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눈에 확 띄진 않아요. 업종별로도 뭐 당연히 IT 기준에서 흐름이 강도 있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쪽도 뭐 예를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규제, 의약품 쪽의 규제를 좀 뭐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형성돼 있죠. 그러다 보니 의약품 쪽의 흐름도 뭐 상당히 강세를 띱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3.52%의 강세, 전기전자 업종은 오히려 3%뿐이 강세를 못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업종에 대한 의구심이 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심화돼 있던 종목군들의 강세,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17%씩 끌려 내려갔기 때문에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조정폭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에서의 강세 부분이 일단 고르게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제도 굉장히 악을 쓰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 어떤 게 될까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17% 깨져 내려가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LG화학, 삼성 SDI가 가장 이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이 뭐 당연히 옮겨가야 될 종목군이라면은 잘라서 옮겨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아무런 모멘텀이 없는 쪽, 그냥 뭐 낙폭 과대라고만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그러니까 IT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라면 종목 바꿈을, 손바꿈을 가지고 가시는 쪽을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근데 내 종목이 계속해서 강조드린 IT 쪽에 비중을 갖고 있다거나, 그리고 업종 대표주 잘 선택해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에서는 굳이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못 견디는 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 급락 속에서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투매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져 있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지수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37포인트, 40포인트가 반등 나오는데 내 종목이 약보합, 보합 혹은 조정폭의 흐름이 상당히 확대가 된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못 견디죠. 그리고 불안하고, 그 불안 심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잘라내고 움직이는 쪽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잘 선택돼서 시장 주도주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낙폭 과대주의 일시적인 반등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멈춰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 의원님들은 뭐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IT 쪽 위주에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 쪽 기준에서도 나스닥 쪽의 강세 흐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그것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로 연동이 되고 주가 평균 방식인 다우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순서대로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국내 증시에서도 IT 쪽의 위주, 그 다음에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업종 대표주에서 내용이 있는 쪽,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여유가 생긴다면은, 예를 든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맞추어서 관련 업체들, 하다못해 뭐 LG 생활 건강, 아모레 퍼시픽, 뭐 그밖에 화장품주들, 이런 쪽은 거래량 거래대금만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런 방향에서 좀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 내가 여유가 좀 있다면 단기적인 공략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시장이 강세를 띠면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오늘 기준에서는 제약바이오, 뭐 셀트리온도 움직여주고 하는 부분은 어제 뭐 10%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제약 의약품 쪽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심리적인 내용이지 실질 재료는 아니죠. 결론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IT 쪽 위주에서 본다. 그리고 비중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설정해 놓은 비중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제도 뭐 새벽녘에 조금 여기저기 미팅 방송 관련된 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반적인 미팅이 있었는데 어제 기준에 좀 무리해서 편입을 들어간 쪽도 일부 있더라고요. 무리해서. 근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들의 판단인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비중을 뭐 확대할 여력도 없고 확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비중대로만 가져갑니다. 기존의 비중 자체가 지금 꽉 채워져 있죠. 거기서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아놓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시장의 종목은 지금 뭐 종목 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 종목이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큼만 대부분 움직여요. 예. 그에 대해서 눌려져 있다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수급 동향이나 이런 쪽을 더 놓고 보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교육용 종목을 뭐 시장이 반등 나오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신 대로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예를 든다면 뭐 시젠이다. 그럼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 뭐 난리가 아닐 거고요. 또 교육주들도 움직임 일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실려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실리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형성이 되어 주는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등락률 상위 쪽에 지금 안 보이고 오히려 하락 쪽으로 약세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쪽이 돌려지는 그 흐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하게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셔야 돼요. 시장 기준은 최소 기준이 1,5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됩니다. 1,500만 주 터지고 1조 이상의 흐름이 나와줘야 윗방향성의 흐름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장 지수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통화 수합 관련돼서 환율 부분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월등히 약세를 띈다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만 되더라도 기다림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장이 지금 폭락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종목에 대한 변동성 부분을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자신감을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펀더멘털이 있고 혹은 재료 내용이 있고 혹은 수급 내용이 있는 쪽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대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율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1,300원을 넘기는 흐름은 아니고요. 통화 수합과 함께 1,260원까지 내려서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전에 리먼 브러스 때를 감안을 했을 때 완벽하게 시장이 안정성을 찾기 전까지는 원화 가치의 훼손이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것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요 정도 1,300원 넘기지 않고 요 정도에서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들이 환율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나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정도 규모의 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환율은 1,100원대로 환율이 회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1,100원대로 환율이 회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온다면 환차 이익이 발생됩니다. 지금 원화로 바꿔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두면 1,100원대로 내려오면 10% 수준의 환차 이익이 발생되겠죠. 또 우리나라 경기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원화 강세 부분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환율이라면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보다는 가급적이면 대형주 위주에서 비중 채우시는 전략, 그 전략 권해드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비중의 절반 이상은 IT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옳다.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 환율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그것을
연결을 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원화의 약세 때문이 아니냐,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나가니까 원화가 약세를 띈다라는 쪽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죠, 해석 방법은. 양쪽 다 말이 맞아요. 틀리진 않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원화의 약세를 예측해서 팔고 나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그런 규모 자체의 매도세도 아니고요. 그런 건 해석할 수 있죠.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경기가 펀드멘탈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뭐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의 원화가 약세를 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냥 뭐 환율이 약해 이 개념이 아니죠. 원화 가치의 훼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드려요.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될 정도로 한국 경기나 한국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크게 악화된다, 악화돼 있다,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지, 원화가 약세를 띠기 때문에 난 빠져나간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펀드멘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이 유독 더 나쁜 국가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는 달러를 못 찾으면 큰일 난다. 얘네가 달러가 별로 없어. 나 얼른 도망 나가야지. 야 달러 내놔 달러 내놔 달러 내놔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지금 그 훼손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고 있구나. 그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부터 해서 모든 게 폭락이라니까요. 리먼 브라더스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겠다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2005년도 하반기부터 보시면 지금 뭐 3월부터 해서도 외국인들 매도세 규모 면에서는 뭐 지금보다 덜 팔지 않냐. 지금은 1조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내리순매도야 이제. 5월달 넘어가고 6월달 넘어가고 그 이후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는 방송 자료 내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폭등장이 나오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이 1000에서 2000까지 100% 올라가는데 내리팔죠. 파란 게 더 많잖아요. 파란 게. 월등하게 팝니다. 계속 팝니다. 내리팔아요.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10거래일 이상 매도세가 월등히 더 많아집니다.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때는 2000이 안 돼 있을 때잖아요. 지금 시장 지수가. 2007년 넘어가야 2000이지.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이게 작지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시장은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등이 나와요. 폭등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다. 나중에 방송 자료 보세요. 방송 자료 보시면 거기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 나오죠. 이게 64조를 내다 판 겁니다. 64조를. 이게 2007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내다 팔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져서 미국 쪽으로 자금 송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다 파는데 환율은 2007년도에 900원을 이탈시킵니다. 그래서 환율을 지금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의 경험치를 의심하시면 안 돼. 환율 보셨죠? 1140원에 딱 막아놨던 그 환율을 2004년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 환율 이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 외환장고 아무리 늘려봐야 우리나라 요따구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9위죠. 웃기죠. 9위 하면 뭐 할 거예요. 어제도 웃겼던 게 뭐냐면 방송 중에 방송 중이 아니라 그 야간에 얘기하다가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찍어냅니까? 채권을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틀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먹고 산다. 달러를 찍어내서가 아니라 채권을 팔아먹죠. 누구한테? 우방국들한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웃기시는 소리.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국채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다면 미국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소리새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말 같지도 않은 이러한 매도세가 나와도 시장은 폭등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고, 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특히 또 그 글로벌 시장 전체가 엄청난 강세를 띄었죠. 네? 서브프라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금리가 뭐 사상 최대치를 찍고,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예?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었고, 요렇게 2003년도 512포인트 찍고,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중국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내리 그냥 폭등 랠리죠 사실상. 그리고 2007년도에 추가적인 폭등 11월까지 나올 때, 2000 넘길 때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매도입니다. 조 단위의 매도까지 해요. 근데 이때 당시 시장 올리니까 뭐라 그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예? 아무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시간 쭉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뭐 리먼 때만 팔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되샀다 한 명이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또 단기 성향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장기 성향의 자금은 인덱스 펀드 그대로 넣어놓고, 뭐 그런 과정들. 한 명의 자금도 아니고 수많은 그 분들의 자금을 운영을 하는 기준에서의 흐름,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다시 시간별로 최근별로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와 무지 팔아요. 이게 환율 때문에 파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기준에서도 팔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기초 체력이 약해서 팔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서브프라임이 발생돼 있는데 미국 본토, 미국 자금만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 또 해외 본토에서 조금 빠른 자산가 혹은 느낌이 좋은 뭐 어느 쪽의 기준에서 우리 자금 지금부터 좀 회수하는 게 좋겠다. 서브프라임 터져서 정점에 달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있는데, IT 쪽에는 어마어마한 매수를 들어왔죠. IT 쪽에는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습니다. IT 쪽에 어마어마한 매수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급등 나왔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데 급등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예? 그게 지금에 와서 편협스러운 아주 짧은 구간의 흐름. 작년 11월, 12월에 뭐 시장이 막 뭐 어마어마하게 붕괴가 됐나요? 올 1월에 막 어마어마하게 1월 말에 붕괴가 됐나? 예?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만을 놓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누적 240일 기준 딱 놓고 차트화해서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작년 예를 들면 5월부터 내리 팔았다고 쳤을 때, 특히 이제 뭐 2월 중순 이후에는 뭐 굉장히 강하게 매도세를 연출한 건데, 그 기준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본토 송환도 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점이 누적이 돼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작년 그 주봉으로 볼까요? 작년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이제 뭐 정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수 기준을 빼고 나면 폭등이네. 예? 폭등이잖아요. 지금 지수 빼고 나면 1900에서부터 2200까지 300포인트 올랐잖아. 8월부터 2월까지 300포인트 오를 때 외국인들의 흐름이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방송 나오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문제되는 것처럼. 아니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내리팔고, 물론 지금의 규모를 논하는 거다. 뭐 찔끔 파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의 규모를 논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의 규모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토에서 불확실성을 느껴서 본토 국민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본토의 자금 투자자가 나 좀 돈이 모자라 돈 좀 줘 해서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좀 훼손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준은 환차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는데 환율은 900원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세야. 그래서 한쪽을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12시 30%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6.19%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과연 한진칼이 뭐 상한가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마감 기준에서 뭐 상한가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의 흐름이라면 주요 지지라인 또 주요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됩니다. 뭐 목소리에 힘 없는 거는 그렇게 해봐야 우리는 아직 손실이에요. 가장 높게 잡은 평균 단가를 우리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안타깝게 뭐 손절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심리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손절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나머지 부분들 그 물량은 잘 가지고 오셨는데 단가를 그렇다고 우리가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뭐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을 수도 없고 땅 파서 현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중 30%면 적지 않고 일단 그 94,000원에 한번 정리, 91,000원에 정리,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78,500원에 정리, 77,000원에 전량 정리. 그렇게 해서 45% 비중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갖고 와서 계좌 수익은 뭐 잘 내놨고요. 다만 마지막에 75,000원에 15% 재편입. 그 다음에 이제 59,000원, 62,000원에 5% 재편입. 중간에 한번 재편입.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한 7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도. 전체 비중은 이제 30%.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오늘의 흐름은 좀 고마운데 삼성 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더 매수세를 넣어주느냐. 그러니까 반도로 추정을 하고 있죠. 오늘 그 방안에서도 추가 편입 또 재편입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성해드리는 사이에 흐름이 벌써 이미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자까지 발송을 못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 이제 그래도 좀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재편입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재편입이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오늘 혹시라도 또 꼬리가 달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는 30% 이내 비중에서만 또 신규 편입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0% 편입하시고 10%는 좀 남겨놓으셨다가 주요 지지라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적어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제 그 오픈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시가가 오늘 41,050원이었고요. 그리고 요 기준이 조금 전에 12시 뭐 10분경 12시 10분 기준입니다. 언제 03월 20일 기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서의 57,000원 지금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수정해서 전부 계산하면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본부장님은 이 가격 기준 하나 12시 10분 기준에 그리고 수정되는 가격 고점 잡아서 다시 기준을 잡으면 단가는 조금 수정이 될 겁니다. 두 가지로 다 작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주요 구간은 그 맨 위에서부터 보면 시가가 오늘 41,050원이었고요. 저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고가가 57,000원 기준이었습니다. 12시 10분 정도 기준에. 고가에서 시가를 빼주고 나면 9,650원이 남죠. 거기에 이제 꼬리 3분의 1을 잡으면 뭐 3,200원, 또 윗꼬리 2분의 1을 잡으면 4,8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대들을 약 47,500원, 4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가격까지 살짝 한번 내려왔죠. 그 47,500원까지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48,000원에서 공방 그리고 아마 요 가격까지 밀린 것 같아요. 요거 작성해 드릴 때. 그렇다면 이제 문의 주셨을 때가 이제 53분, 11시 53분, 11시 50분, 뭐 12시 또 3분할 매수 말씀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일부 편입은 되셨으리라 봅니다. 주요 구간이 5일선의 기준에 한 49,000원 정도 5일선이 형성돼 있고요. 지금 49,180원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명목 가격은 5만 원인데 이제 5만 원 공방 한번 나오고 미끄러졌었고 다시 돌렸고 상한가 진입이 53,300원입니다. 일봉상의 샛별형의 기준이 3월 18일 수요일 기준에 음봉 떨어져 있는 그 날짜 기준에 고가가 56,000원, 시가가 52,100원, 종가가 42,650원. 좀 이따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윗꼬리가 없는 기본형의 샛별형 기준을 잡으면 47,500원을 넘겨야 돼.
47,500원의 지지라인은 마지노선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대형주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3조가 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47,500원이 만에 하나 이탈돼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날 그 가격 기준을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윗꼬리까지 전부 그 음봉으로 기준을 잡아서 변형형을 기준 잡으면 49,500원을 넘겨줘야 탄력적으로. 오늘 뭐 차트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트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면 설명드립니다. 주봉상의 망치형의 기준도 63,400원, 58,000원, 39,800원을 기준 잡을 때 49,000원과 51,600원이 나와요. 요 가격대들을 주요 구간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대한항공도 뭐 폭등 나오고 있고 다 좋네요. IT 주들도 좋고. 주력 포트폴리오 우리가 편입한 이유는 변동성 확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유통 물량 급감에 따른 수급 논리,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한 건데, 유통 물량 급감 부분은 그레스홀딩스, 델타항공, 반도그룹, 반도그룹을 위로 당길까요? 요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지금 그레스홀딩스 쪽에서 강성펀드 쪽에서 아예 델타한테 야 물량 내놔 우리가 사줄게 뭐 이러한 그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하고 대신창고에서 요 며칠 새 이틀 100만 주 정도 12시 10분 기준까지 100만 주 정도 매수. 그럼 1.5%를 더 산 게 만약에 반도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5% 넘기죠. 그럼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접근을 한 거고, 그 접근이 또 잘 지켜줘서 그 지내온 기준점에서 결국은 한진칼의 51,800원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이 3.39로 다시 올라가 있어요. 이게 2월 18일 우리가 편입한 기준이죠. 이번 조정에 압축을 하고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냅둔 상태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장에 2월 3일 이후 계좌가 이 정도라면 또 우리가 12월 1월 수익 내고 확정진 거 다 빼고 500만 원짜리 모의 계좌에서 네이버, 삼성전기, 한진칼 다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에서 조금만 견디시면요. 지금 2,000포인트 못 간다고 생각하면 매매 안 해야죠. 그럼 2,0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30% 이상 돌리는 건데 계좌 기준에 최소 30%에서 주도주 잘 잡으면 100% 안 나오겠어요? 내 계좌는 운영을 잘못해서 50% 손실이 났다. 100% 나오면 원금 회복하고 2,000 넘기면 2,200, 3,000 안 가겠어요? 제가 볼 땐 갑니다. 대세장이에요.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진짜 뭐 살아나야 된다. 우리 수익 내야 된다 하시면은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같이. 정 의원님들은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까지 늦어도 6월까지면 2,000포인트 오니까 함께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동참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라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차트 볼게요. 차트. 차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절반의 그 되돌림의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돼. 어떤 거? 음봉으로 형성돼 있을 때 윗꼬리 부분은 어떻게 된다? 전부 음봉으로 인식을 잡는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보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준에서 이 차트를 보기 이전에 이미 개장 초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제의 거래량 초대박의 거래량 이 기준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오늘 더 터집니다. 더 터지면서 일단 샛별형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 3개짜리 초대박이죠. 이런 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주봉상의 망치형의 기준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어디까지를 놓고 본다고요? 요 윗꼬리까지 전부 음봉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요 윗꼬리까지. 예? 전부. 이렇게 해서 이 윗꼬리까지 전부 음봉으로 보고 이 전체에서 반을 돌리는 흐름. 51,600원의 흐름. 그 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일단 뚫어줬죠. 대박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일주월봉 이렇게 다 놓고 보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또 다른 주력인 삼성전기가 안타깝게 지금 세게 못 돌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얘대로 상승 잉태형의 기준이죠. 이러한 샛별형
장학형 이런 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잉태형은 뭐예요? 별 2개짜리. 한진칼은 별 3개짜리입니다. 2시 3분이고요. 2시 3분 기준에 80포인트의 시장 반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54%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7.2%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환 시장에서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뭐 좀 안정화로 나와줬고요. 외환 시장 쪽의 안정화 부분이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신용 리스크 부분을 많이 축소시켜 준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형성됐던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신용 부분이 훼손되는 것, 그 부분이 환율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죠. 환율에서 기스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해서 원화의 훼손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뭐 급격하게 통화 수합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통화 수합은 아니죠. 미국 연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대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해석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던 거야? 통화 수합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통화 수합을 진행하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통화 수합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연준 쪽에서 전체 기준에서 그 통화 수합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결코 뭐 지금 시장 해석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IT주들의 흐름이 장비 부품 업체들 그간에 이제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장비 부품 업체들의 가격 반발력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쪽도 비중을 뭐 IT 쪽에 50% 이상을 채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뭐 LG노텍의 25%의 강세라든가 덕산네오록스의 20%의 강세를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 쪽의 주력주의 강세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죠. 근데 그 아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순서의 차이, 변동성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목표 주가의 기준은 뭐 월등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기준에 우리는 뭐 네이버 쪽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이번에 그나마도 시장에서 조금 덜 빠진 쪽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그 지금 7.29%의 강세 부분이 종가까지 잘 지켜준다면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위치.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2월 3일 계좌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데 그걸 보여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그 계좌 수익률 해봐야 사실상 얼마나 돼요. 그 계좌 뭐 2월 3일 기준에서 매매를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압축 전략 정도 했을 때 그게 이제 500만 원짜리 계좌 기준이 되는데 오늘 장중 기준에 이제 추가적으로 뜨지는 않았어요. 3.39% 네이버가 15만 3천 원일 때, 삼성전기가 9만 1,400원일 때, 그리고 한진칼이 5만 1,800원일 때 기준을 잡아보니 일단은 3.39%의 계좌 수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2월 3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한진칼을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바뀐 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기존 고객님들은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늦게 이제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그나마 2월 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3월 초까지 한진칼이 강세를 띄었으니까 3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조금만 잘못 대처하더라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동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옮겨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안타깝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압축을 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2% 등락분이 안 나오니까 이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내동매매만 좀 멈춰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진칼 부분은 정 의원님들께 이제 문자 발송해 드리고 그리고 전략 기준 잡아 드리고 채팅창에 올려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가격 차이에서는 조금씩 이제 바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진칼의 변동성을 우리는 사실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야죠, 위로. 지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쭉 올려드린 내용 전체 게시판에도 이제 좀 봐서 시간 봐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찌됐건 뭐 일봉상의 샛별형, 주봉상의 망치형, 또 주요 구간 5일선, 또 명목 가격, 뭐 상한가 진입 가격 전부 설정을 해놨어요. 요 설정 범위 기준에서 이제 1차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좀 낮춰놓고 2차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역시 좀 낮춰놨습니다. 우리가 94,000원, 94,100, 91,000원, 또 8만 원대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뭐 78,500원, 77,000원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이제 45% 비중 뭐 38,000원, 6,000원, 4만 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물량을 다 정리하고 재편입을 한 건데 재편입 단가가 원체 높아요. 네? 지금 뭐 7만 원을 이제 가장 높게 잡은 기준이고 그 가격을 조금 낮춰 놓으셨다 해도 여전히 지금 주가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 대처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개장초만 해도 얼마나 버거웠어요. 마이너스 1.71까지 시장은 급등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잘 이겨낸 거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도 아직까지 멀죠. 그나마 오늘 뭐 27%까지 장중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더라도 아직도 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완벽해졌어요. 일봉상의 샛별형, 주봉상의 망치형, 조금 더 움직이면 이제 그 월봉상의 기준의 흐름. 그래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한진칼 비중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30%입니다만 우리 새벽별님께서 이제 50%까지 채우셨고 69,600원의 편입 단가를 새롭게 맞춰 놓으셨는데 지금 주가 대비 40%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오늘 뭐 저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늘 기준에 51,600원 이상 상한가면 더 좋죠. 그렇게 움직이면 다음 주 갭상승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는 갭상승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여전히 터져준다면 좀 굉장히 빠르게 7만 원 그 목표 주가까지 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다.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저쪽 그 주총 27일 주총 그 전후 이전 뭐 하여간의 분위기를 볼 거예요. 여전하게 뭐 그레이스 홀딩스라든가 반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수 강도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일단 그 부분에 이제 대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중이 없으신 분들 또 새롭게 편입하신 분들은 그 설정 범위 잡아드렸죠. 그래서 오전에 일부 잡아드리고 점심 때 이제 같이 전략 짜고 있을 때 이미 주가가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좀 빠르게 대처하셨던 분들은 조금 비중을 뭐 밑에 가격에서 잘 채우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30% 넘지 않는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시장 전체적인 첫 반등이기 때문에 뭐 조금 여유롭게 대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간다 할지라도 그 샛별형의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 물론 이 절반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지더라도 일단은 그런 기준을 주중 주초반 기준에서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는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그렇게 크게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가들의 가격 반발력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하반 경성은 조금 더 강하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IT와 업종 대표주로 딱 압축을 해놨는데 내동매매만 안 하면 되겠어요. 내동매매. 그리고 이제 이동이나 비중 축소나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기존에 놓고 보신 것처럼 어설프게 절반 차익 실현합니다. 일부 더 들어갑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비중 드리고 정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좀 합류하셔서 이번 장에 수익 기조까지 꼭 만들어내시기 바래요. 예. 3시 33분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금요일 기준의 시장의 흐름은 무려 108포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흐름 V자형으로 나올 수 있다. 대공황 상태의 어떤 흐름이 아닌 비정상적인 공포심의 확대, 그 부분은 미국 쪽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흐름을 조금 뭐랄까요, 그 기준을 많이 세워버린 거죠. 정치적인 논리에서 기준을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안정화 부분은 오늘 뭐 10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안정화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향후의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견뎌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 앞전의 저점 부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통화수합 관련해서는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통화수합 관련해서 봤지,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 이것 때문에 돌려줬다, 이것 때문에 상갔다,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분명하게 뭐 누가 얘기를 했던 안 했던 윤정도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율의 변동폭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의 변동성은 전혀 그 앞전의 변동성은 뭐 오늘 환율 내려간 그 정도 수준분이 더 되나요? 어찌됐건 환율 부분의 변동성 부분이 다소 이제 부담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일본 쪽에 엔화도 동반적인 약세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환율을 놓고 보시면 이제 뭐 목도 안 나와요. 뭐 방송 나가서 약을 또 쓰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엔화의 한국 원화의 월봉 놓고 보실 때 꼬리가 이제 달려졌어요. 근데 1,300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윤정도가 평상시에 1,200원 라인 보시고 1,300원 부분까지 올라올 때 그때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그 1,300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야, 이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통화수합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정화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화수합을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통화수합을 단행을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냐라고 돼버리면 그건 심각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화수합을 미국 연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방국들, 우호국들 또 여러 군데 합산을 해서 통화수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발을 빼면 되죠. 뭐라고? 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전체적으로 공조해서 통화수합한 거야. 우리 펀드멘탈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와, 우리나라가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버리면 난리 나는 거고 오히려 안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에 엔화 부분의 강세가 아닙니다.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엔화가 100엔까지 찍고 돌려져서 약세로 전환됐잖아요. 약세로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따른 그러한 흐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 없었다. 다만 원화 가치의 훼손이 우려돼서 조금 조정이 어제 심화된 거고, 수요일 날 폭락 그리고 목요일 날 폭락 기준에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렸고, 그죠? 그 부분이 좀 가벼워졌고, 또 기관들의 로스코 물량도 많이 털렸을 거고, 또 그 부분이 또 가벼워졌을 거고. 그래서 향후의 흐름은요, 무지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월봉 보시면 뭐 상당하죠. 근데 2016년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저점을 4거래일째 뭐 그렇게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닥을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기준에 꼬리 달고 돌려놓으면은 상당히 이쁘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급격히 돌리면 망치형이 됩니다. 다음 주에 10,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아주 가파른 되돌림의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국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놓고 보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도 좋지만 월봉 기준에서 뭘 보자고 그랬죠? 이달 말까지 꼬리 조금만 더 달고 다음 달에 뭐 1500포인트 위쪽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20월봉선에 대한 부담 요인이 그래도 일정 범위 해소가 됩니다. 20월봉선이 강세를 유지한다라면은 뭐 나쁠 거 전혀 없죠. 이들은 2016년 저점 자체를 깨질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면 악을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전자, 업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또 대형주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조정폭 어마어마하죠. 1900 대비해서. 대형주는요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중형주, 소형주가 숨도 못 쉴 정도가 된 거고 나머지 업종 전체 보시면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의약품과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 이쪽만 살아남은 거고 이쪽의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또 우리 삼성전기, LG이노텍 오늘 상한가 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주가 어찌됐건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관심 종목 뭐 다 오픈해 놓으면은 어때요? 오늘 우리의 주력주 기준에서 IT 쪽에 LG이노텍 비중을 우리가 실어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력주 위주의 IT 5종목, 6종목 넣어놓은 것 중에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한진칼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2월 3일자의 계좌를 여러분들에게 공표를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수익 났다는 거짓말해서 막 시즌에서 대박 났어요. 초대박 났어요. 이게 낫지. 이게 뭐 계좌 수익 뭐 얼마나 돼? 4.44? 한진칼 51,500원일 때 삼성전기 95,700원일 때 네이버 155,000원일 때 올려놓은 게 4.44고요. 지금 6%예요. 2월 3일 대비해서 6%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윤 정부가 이번에 한진칼 재편입의 평균 단가가 가장 높게 기준 잡을 때 7만 원이에요. 우린 고점에서 일단 전량차익 실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비중이 최고 높게 잡힌 평균 단가의 비중이 7만 원이면 기존의 3만 원대 후반 4만 원 거기서부터 9만 원까지 수익 낸 거 그거 빼고라도 편하네요.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8만 원대 이거 10만 원대 12만 원대 16만 원 못 간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자산이 제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파생 매매를 할 겁니다. 파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기아차에서 윤정돈의 2007년도에 400억 그냥 휴지되고 한 방에 그게 파생이에요. 수익 아무리 10배 20배 내도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진짜 뭐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부채도 사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해서 콜 상품 샀어야죠. 어제 오늘 아침에 오늘 기준에 한진칼 상한가에 우리가 개장 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어려움 이겨내고 내동매매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상한가에 되돌림을 우리가 가져간 거예요. 개장 초에 시장 강한데 지 혼자 눌리고 거래량 없고 결국은 돌렸죠. 삼성전기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얼마 밀리지도 않은 네이버 오늘 그래도 탄력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 대비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도 뭐 지난 12월 달에 IT주들 DB하이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한진칼 그 수익을 미처 못 내놨다면 단타 수익이야 뭐 그거 얼마나 돼요. 뭐 상한가 몇 개 잡으면 뭐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1% 5% 들어간 게 무슨 수익이 났겠어요. 또 손절은. 결론은 그간의 수익이 일부 있어서 지금 장에 일부 버팅기는 거고 또 오히려 그간의 수익이 없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깊더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있습니다. 대형주가 상한가 가는 이런 장세 분명히 온다고 그랬죠. 왜? 대공황 상태의 조정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조정이었죠. 자신감 가지시고 IT 위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파생이나 신용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진칼 전략
무료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뭐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우리 카카오톡 카톡방을 찾아오셔서 글을 보시든 전략 기준 확인하십시오.